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한국 대표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21일 한국은 홈에서 태국을 상대했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3차전이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상황은 심각하죠. 경기 외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시스템이 없는 모습을 노출하고 말았고요.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내적으로는 아시안컵부터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단의 불화설이 있기도 했었죠. 물론 태국과의 경기는 쉬운 경기가 아닐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태국은 2023년 11월 이시희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16강에 진출하면서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이 경기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피파 랭킹 22위, 태국은 101위입니다. 전력차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역대 상대 전적에서 30승 7무 8패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홈 경기였죠.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경기 내용이 좀 안 좋더라도 결과는 갖고 올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임시 감독인 황선홍 감독에게 시간이 없었다는 점. 선수들이 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는 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태국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어야 됩니다. 결국 태국전은 1대1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팬들의 아쉬움이 매우 커졌을 것 같아요. 태국전 같은 경우에도 팬들이 정몽규 회장 나가! 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결과도 못 갖고 왔기 때문에 경기장을 찾은 6만 명 이상의 관중들은 상당히 허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태국전 돌아보면서 한국 대표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죠. 함께 가시죠. 렛츠고! 한국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3차전 태국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전반 42분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62분에 스파나 무에 안타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죠. 한국 대표팀은 모든 기록에서 앞서 있습니다. 점유율에서 78%, 슈팅 25개, 유효 슈팅 8개,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91%나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물론 태국은 이 경기에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 시작하고 20분 동안 한국 대표팀을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고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도 한 20분 정도는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태국은 빠른 역습에서 힘을 발휘하면서도 수비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을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을 하면서 한국의 1차 빌드업을 방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들블록을 세우면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계속해서 유지했거든요. 물론 후반전에는 라인을 아예 내리면서 박스 안에서 공간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솔직히 벤투 감독 시절의 조직력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크린스만 감독 시절에 팀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순간에 정상 궤도로 오르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가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대를 좀 압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태국의 조직력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경기는 1대1로 마감이 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C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승 1무로 승점 7점, 그러면서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태국과 중국이 2위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게 5대0 승리, 중국에게 3대0 승리, 그리고 태국하고 1대1 무승부거든요. 그리고 나서 태국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태국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대표팀이 최근 6경기에서 90분 동안 승리한 적이 없어요. 아시안컵에서 바레인전 승리한 다음에는 90분 동안 계속해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승부차기를 가거나 연장전으로 가서 승리한 적은 있죠. 그렇긴 하지만 90분 내에 상대를 힘으로써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부터 끊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원정 경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전에
한국 대표팀은 어떻게 해서든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짜임새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지난 태국전 경기 내용을 돌아봤을 때 4-2-3-1 형태로 경기에 임했고요. 다만 공격을 전개할 때는 3-3-4 또는 3-4-3 형태였고요. 수비 시에는 4-4-2 형태였습니다. 4-4-2 형태로 공간을 주지 않고자 노력하는 수비. 문제는 수비 라인이 구성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상대가 빠르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도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역시 주민규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전형적인 9번의 역할, 최전방에서 몸싸움 해주고 버텨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특히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에서 몸싸움 해주면서 또는 미끼 역할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 공간으로 손흥민, 이재성이 침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백승호 선수가 라볼피아나 방식으로 1차 빌드업을 전개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영건과 김민재 사이로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3백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물론 후반전에는 골이 필요했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도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해줬죠. 백승호 선수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책임졌다면 전방 쪽에서는 이재성과 황인범이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재성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또는 왼쪽 측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침투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했고요. 황인범 같은 경우에도 패스 지원을 계속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쪽에서 짜임새가 좀 부족했어요. 짜임새가 맞아떨어지는 장면, 이재성의 컵백, 손흥민의 마무리, 그것이 골로 연결됐죠. 그리고 다른 장면들, 김진수의 크로스, 손흥민의 마무리, 이것도 골로 연결이 됐지만 결국은 김진수의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들이 있었지만은 결정력 부족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의 짜임새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한 번의 방향 전환이 안 되면서 짧은 패스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공격 템포가 너무 떨어졌어요. 결국 방향 전환할 때 볼터치가 많다 보니 템포가 떨어지고 상대는 수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 수비벽을 뚫는데 어려움이 따랐던 거죠. 여기에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짓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민규 선수 칭찬을 하긴 했지만은 주민규도 전반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두세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조규성이라든가 백승호라든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상대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결정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맞죠.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 주민규에게 올리거나 조규성에게 올리는 크로스가 너무 부정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를 크로스를 통해서라도 흔들어 놓고 세컨볼을 노려야 되는데 그것조차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대표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규라든가 이명재라든가 A매치에 데뷔한 선수들은 더욱더 볼 가치가 있다. 시간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손흥민 선수 골 넣었죠. 그리고 이재성 선수, 황인범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백승호 선수 있잖아요. 황선홍 감독이 백승호 선수를 상당히 선호하는 게 느껴져요.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렇고. 다만 원볼란치로 나왔을 때에는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버밍엄에서 백승호 선수 정말 잘하거든요. 패스를 주고 나서의 움직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으로 움직여서 다시 패스 받을 준비를 하고 볼이 없는 상황에서 동료들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빠르게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동료가 좀 커버를 해줬을 때 더 효과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가 이전에는 대표팀에서 좀 제외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황선홍 감독이 백승호 선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백승호 선수는 더욱더 적극성과 수비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백승호 선수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버밍엄에서 백승호 선수 패스 볼 때마다 헉헉거리거든요. 너무 패스가 정확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한 게 있어요. 공격 템포가 떨어진다고. 백승호 선수는 공격 템포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패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만 한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 끝나고 나서 황선홍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볼까요?
승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선수들은 100% 하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선수들의 불화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로 응집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전 리드하는 상황에서 볼을 더 소유하려고 했지만 동점골을 내줬고 밸런스를 포기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준비 기간이 적긴 했지만 핑계이다.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해서 원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어요. 전술이라든가 조직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황선홍 감독도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황선홍 감독에게 좀 아쉬웠던 거는 선수 교체 타이밍과 선수 교체예요. 62분에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죠. 그리고 나서 주민기와 정우영을 빼고 홍현석과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올리는 모습이 있었죠. 사실 이 경기는 최전방에 주민규, 조규성 이런 자원들을 계속해서 활용했어야 돼요. 태국의 높이를 계속해서 공략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야 됩니다. 상대는 수비벽을 2겹, 3겹으로 싸고 있는데 거기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강하게 부딪히면서 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73분에 이재성과 김진수를 빼고 조규성과 이명재를 투입했는데 저는 이재성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주민규 선수 교체 아웃 시킨 거는 원래 계획대로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규라든가 이재성 선수의 폼을 봤을 때는 교체시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짜임새, 조직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위치 조정이라든가 선수 교체는 이 경기에 대한 임기응변으로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 출전한 다음에 날카로운 크로스 많이 보여줬어요. 이강인 선수 진짜 18일날 파리 생제르맹 경기 치르면서 골도 넣었죠. 그리고 19일날 귀국했죠. 20일날 대국민 사과했죠. 21일날 이 경기 출전한 겁니다. 이강인 선수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교체 출전한 다음에 나름대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민규와 이재성을 과연 빼는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이선포진 손흥민, 이재성, 정우영으로 나왔는데 정우영이 왼쪽에 있고 손흥민이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재성의 컷백, 손흥민의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좋은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황선홍 감독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기 전에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해야 되죠. 크리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에서 임시감독하면서 U23 대표팀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U23 대표팀이 올림픽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A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A 대표팀은 태국과 무승부 그리고 U23 대표팀도 부진한 상황. 이러다가 둘 다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지금도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스럽게 합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2경기 만에 팀을 드라마틱하게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황선홍 감독에게 원하는 거는 팀의 응집력을 높이는 거죠. 지금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팀 내 불화설도 있었으니까 이것을 불식시키면서 한 팀으로 만드는 것, 원팀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황선홍 감독이 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태국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위닝 멘탈리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태국 경기는 황선홍 감독에게도 대표팀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낭만의 스트라이커 주민규 선수입니다. 주민규 선수가 만 33세 333일 만에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요. 그리고 태국전을 통해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최근 K리그 3시즌 동안 56골 넣은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서 외면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운의 스트라이커라는 별칭도 얻긴 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공식 41경기에서 17골 3개 도움을 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도 공식 6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습니다. 득점 하나만큼은 대단한 선수고 전방 쪽에서 등지는 플레이에 매우 능한 선수죠. 상대의 밀착 수비를 버티면서
묵직한 존재감을 태국전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손흥민과의 간결하고 효과적인 월패스도 보여줬고요. 주민규 선수가 득점 기회를 놓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주민규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을 통해서 축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건 맞습니다. 물론 이미 K리그 팬들은 주민규라는 선수를 모르질 않아요. 모를 수가 없어. 아니 이건 뭐 득점 하나만큼은 책임져주는 선수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주민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 A매치 데뷔전을 통해서 주민규가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규 선수 대표팀에서 계속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규 선수 다가오는 태국 원정 경기에서 또다시 골을 노리겠죠. 저는 주민규 선수 계속해서 대표팀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잖아. 여기다 골만 넣으면 진짜 이 스토리는 완성되는 거야. 자, 남은 2차 예선 일정을 볼게요. 3월 26일 다가오는 화요일이죠. 21시 30분 밤 9시 반에 태국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이 경기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월에 2차 예선 C조 2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죠. 네, 5라운드 싱가포르 원정 경기, 마지막 6라운드 중국 홈 경기 이렇게 펼칩니다. 조 2위까지 3차 예선 진출하니까요. 우리가 3차 예선에 진출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중국이 싱가포르하고 또 비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3차 예선은 진출할 텐데 우리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거두면서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2차 예선을 통해서 분위기를 다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예선에 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태국과의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국 원정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대표팀 경기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태국 원정 경기는 이강인이 선발로 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전방의 주민규 그리고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이 뛰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 경기에서는 좀 시원하고 많은 골이 터지는 청량감 넘치는 그런 대표팀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팀 화이팅! 선수들 화이팅! 지켜본 정신 차리자.